다시 핸들을 틀어라 말아라는 명령을 하는 그 단계가 슈퍼카 같은 경우에 더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름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측면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컨버터블이라고도 하고 뚜껑이 열리는 오픈형 우라칸 차량을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면 시공이나 측면 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후면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또 쪽유리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컨버터블 차량은 이렇게 뚜껑을 반쯤 열어서 후면 시공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후면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게 좀 움직여요. 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저 조그만 공간에서 이 스파이더 차량의 특징이죠.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또 엣지를 쳐야 돼요. 요게 좀 공간이 너무 좁아갖고 자세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촬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몸이 다 가리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측면 시공.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 면이 이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통 프레임리스 차량들이 상단과 그 다음에 한쪽 면만 노출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요거는 테슬라 차량처럼 이 세 면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굉장히 이 면이 너무 잘 보인다. 보통 마이크로 엣지라고 그래서 상단에서 이렇게 스라를 친다. 마이크로 엣지를 친다라고 얘기하죠. 쳐서 살짝 내려주는 형태로 틈을 최소화해서 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공이죠. 근데 저희 시공은 이 엣지의 끝부분, 이 라인에 맞춰서 아트나이프 칼로 이 틈새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감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공 후에 보여지는 컬러 유리와 같은 그런 효과, 그다음에 유리 틈이 보이지 않는 상단의 마감, 측면의 마감으로 인해서 좀 보기가 좋죠. 틈이 보이면 여기 지저분해 보이고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시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쪽 유리 부분에 먼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깔끔하게 치기 위해서는 상단과 측면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줘야 유리가 뜨는 현상 없이 밀착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깔끔한 엣지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 부분의 굴곡에 의해서 이렇게 터널이 생기게 되면은 엣지를 칠 때 필름과 유리가 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엣지를 칠 때 잘못하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가 더 많이 깎인다든가 커팅이 됐을 때 틈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약간 반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름이 한 개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성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15cm 정도, 굴곡이 좀 많아요, 얘가. 그래서 상단 15cm 정도만 도부 비누를 도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단과 좌우측에 필름이 고정될 수 있도록 생물로 유리에다 묻혀놨습니다. 자, 하단도 뜨면은 안 되겠죠. 하단이 뜨면은 박킹도 빡빡하고 또 한 번 뜨게 되면은 그 주름을 타고서는 먼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위주로 쫙 당겨서 주름이 하단에 생기지 않도록 당겨서 밀어주고 이 주름을 다 상단으로 지금 몰았습니다. 옆유리 성형을 하는 방법은 전면 유리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대부분 측면 유리 성형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부분을 과도하게 수축해서 수축한 다음에 얘가 살짝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열을 주고 완벽하게 이 굴곡이 성형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동하지 마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이면지를 벗겨서 부착을 했을 때 얘가 요전에 설명드렸죠. 말리는 현상.
이렇게 떠버려요. 그럼 엣지 칠 때 얘가 한번 붙은 게 떨어지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미세한 먼지가 흘러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딱 이 굴곡진 아로진 알값과 유리의 알값과 필름의 알값을 딱 맞춰서 성형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 수축을 다 눈으로 지켜보지 말라는 얘기죠. 수축하기 전에 이동을 해주고 가만 놔두면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름과 유리가 제 위치에서 유리에 딱 만났을 때 성형을 멈추는 결과가 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형을 다 끝냈어요. 보세요. 한번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참 좋아요. 뒤집어진 현상이 없죠. 그리고 여기가 과도하게 수축돼서 수축이 이렇게 되면 여기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름은 슈어 X32 제품인데요. 슈퍼카 이렇게 차량이 낮고 운전 좌석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0cm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땅바닥에서 한 20c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시트에 앉게 되면은 측면이나 전면의 시야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이 속도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필름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량, 뒤따라오는 차량, 앞에 있는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나한테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망막을 통해서 뇌로다 전달돼서 다시 핸들을 틀어라 말아라는 명령을 하는 그 단계가 슈퍼카 같은 경우에 더 빠르게 되겠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름의 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측면은 이제 32%, 이게 전면에다 하는 농도잖아요.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다른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전면 농도를 일반 승용차와 같이 32%, 측면에 1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안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옆 차량으로부터 누군지 보호받고 싶으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프라이버시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필름 농도를 선택하는데 제일 많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마스킹 테이프를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필름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시공을 해요. 그냥 물 뿌려서 딱 붙여놓으면은 다른 곳에 이동해서 필름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청소한 다음에 빨리 이면지를 벗겨서 붙이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이 시공이 엣지만 치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프레임리스 차량의 엣지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공 후에 외부 상단을 봤을 때 미세한 점들, 먼지들, 유리의 가루들이 엣지를 치면 유리가 미세하게 갈리거든요. 갈리면서 떨어지는 미세한 점들이 몇 개나 존재하냐에 따라서 프레임리스 차량의 시공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의 청소와 먼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엣지를 정확하게 쳐주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청소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올간물입니다. 마지막 붙일 때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름을 이렇게 대죠. 근데 시공을 하다 보면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엣지를 치면서도 필름이 살짝 들릴 수도 있고 또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필름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얘가 안 움직이니까 또 필름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띄었을 때 먼지가 유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필름이 유동이 생겨서 유리 상단과 필름이 이격이 되더라도 먼지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 유리의 면, 그 다음에 상단, 이 면치라고 그러죠.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면치 처리를 해준 겁니다. 면치의 뒷면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먼지 관리의 포인트는 엣지 칼입니다. 보세요. 이러면서 유리가 갈린 미세한 쪼가리 한 개가 들어가면 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면치의 끝선과 칼날의 끝선이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각도를 맞춰서
가장 적은 힘을 주고 썰 수 있도록 각도를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적절한 각도, 가장 좋은 각도, 이 각도죠. 이 각도를 맞추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도가 안 맞았을 때는 얘를 깎기 위해서 뻑 하다 보면은 유리가 갈려서 내려오고 유리의 조각이 먼지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첫 번째 먼지 관리 방법은 상단 뒤쪽을 깨끗이 청소를 해줘라. 청소를 해줄 때는 물르다, 뿌려서 청소를 해줘라. 두 번째는 이 엣지 칼날과 유리 면치의 각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강한 힘 때문에 이 유리 조각이 떨어지니 적절한 각도를 맞춰서 유리 조각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 줘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먼저 유리를 청소하고 물을 뿌리니까 이 돌가루나 미세한 먼지들이 밑으로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일환데 그냥 처음부터 물을 뿌리고 뻑뻑뻑뻑뻑뻑 하다가 미세한 돌가루 하나가 걸려서 쫙 내리는데 돌이 구르면서 기스가 가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스크래핑 할 때는 물을 뿌려서 또는 스퀴즈로 미세한 돌가루나 먼지를 청소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해줘라. 이게 철칙입니다.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바킹도 두껍고 바킹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스크래핑을 처음부터 청소도 안 해준 상태에서 가로로도 쭉 하다 보니까 기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물어줬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유리 기스는요, 이 플라스틱으로 아무리 쳐도 그다음에 여기에 그 흠집이 생겨도 기스가 가질 않아요. 특히나 얘는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기스가 안 갑니다. 기스는 미세한 돌가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스 가는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이 바킹 깊은 곳, 세로 부분 내리다가 기스가 가고 옆에는 이런 각도로 스퀴징을 해주기 때문에 기스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단은 이렇게 뉘어서 해요. 또 이렇게 뉘어서 합니다. 유리면과 이 헤라면이 붙죠. 그러면서 유리면과 헤라면에 돌 하나가 있으면 기스가 쫙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모든 차량 시공에서 유리가 기스 갈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결과가 되겠죠. 특히나 기스가 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의 하단. 전면 유리 하단을 스크래핑을 하겠다고 먼지도 더덕더덕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플라스틱 헤라를 청소하다가 시공이 끝나면 필름이 까맣잖아요. 밖에서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스가 안 보이다가 필름을 붙여놓으니까 까만 유리 상태가 되고 기스가 가게 되면 거기 공간이 생기니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전면 유리의 하단에 기스가 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분들이 원인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헤라에 붙은 돌가루 때문에 생긴다. 유리에 붙은 돌가루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래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그냥 미는 것 같아도 제가 손 느낌으로 또 유리에 뭐가 걸리는지 빠르게 하지만 다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헤라를 쓸 때는 헤라에다 테프론이나 또 스웨이드 그 테이프 있잖아요. 기스 가지 말라고 하는 가급적 붙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이프 붙이지 않고 기스 가는 방법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